자, 안녕하세요. 면접중대장 매시저킴입니다. 자, 지금부터 4번 문항 롯데 분석 한번 해볼게요. 자, 4번 문항은 1차적으로 지금 직무 경험에 대한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1번 지원 동기, 그 다음에 4번 직무 경험, 그 다음에 5번 입사 후보 이 문항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특히 4번 문항 같은 경우는 좀 더 직무 관련적으로 집중을 해줄 친구들은 조금 더 집중을 해준다면 나를 어필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번부터 3번 문항 분석을 못 보신 분들은 앞으로 돌아가셔서 한번 보고 오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빠르게 한번 볼게요. 희망 직무 준비 과정과 희망 직무에 대한 본인의 강점과 약점을 기술하라. 실패 또는 성공 사례 중심으로 기술해 주세요. 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 문항 같은 뭐 문항 의도는 뭐 직무 관련된 경험을 보는 거겠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먼저 관련된 직무 경험이 있든 없든 크게 걱정을 하지 마세요. 특히 없는 분들은. 왜냐면 부담을 전혀 느낄 필요가 없는 게 우리가 관련된 대외 활동이나 인턴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무조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제가 여기 이제 블로그 글에도 적어놨지만 직무 관련 경험 아르바이트가 없어도 충분히 대학생활 경험을 토대로 해서 작성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지원한 회사 직무에 대한 간접적인 경험이 있다면 반드시 그 점을 돋보이게 해주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말씀드린 거는 경험이 없는 친구들 걱정하지 말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관련 경험, 내가 만약 유통 쪽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유통 쪽에서 대외 활동이나 뭐 이런 것들을 했다, 그런 것들이 간접 경험이 있으면 반드시 그 점을 돋보이게 작성해 주시면 유리한 문항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이 문항은 직무 경력이 없는 사람들 떨어뜨리겠다 그 의도는 절대 아니에요. 그럼 인재상하고 맞지가 않기 때문에. 자, 하지만 강점과 약점을 기술하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첫 번째 강점과 약점은 그냥 막연하게 작성하지 마시고요. 진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때 생각을 하실 때 좋은 점은 여러분 지금 현재 나의 강점은 뭐야, 나의 약점은 뭐야 이러고 딱 정해놓은 게 있잖아요. 적어도 이 영상을 보시고 그냥 옆 친구들 한 세네 명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나의 진짜 강약점이 뭐니? 이거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다른 기업의 자소서를 쓸 때도 굉장히 중요한 문항이거든요. 왜냐면 이런 것들은 나를 이해하는 것부터 뭔가 시작이 된다고요. 그래서 타인이 보는 나의 진정한 강점과 약점을 정확하게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저는 작성을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참고 내용을 보면은 첫 번째 희망 직무에 관심을 가지고 준비한 과정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나를 표현하기 좋은 나를 드러내기 좋은 문항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 회사에 입사를 위해서 고객들을 직접 만나서 직접 소통도 해보고 고객들이 원하는 니즈를 스스로 파악을 해봤다. 그리고 나만의 고객 설문지 100장을 만들었고 나만의 고객 니즈 분석을 실시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뭐 유통회사에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거는 대부분 내가 관련된 직무에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것만 강조했지 그것을 포장하는 능력들은 사실 조금씩 부족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이제 포장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똑같은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나는 정말 롯데 이 계열사가 가고 싶어서 여기에 바로는 들어갈 수 없으니까 입사하기 위해서 이 회사 이 계열사에 아르바이트부터 먼저 시작했다. 아르바이트를 내가 먼저 시작한 이유는 물론 현실적인 상황도 있었지만 직접적으로 이 회사에 들어가고자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고객이라고 생각했고 고객들을 직접 만나서 소통을 해보는 것부터가 업무의 시작이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면 얘기 구성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내가 직접 아르바이트를 해보면서 고객들이 원하는 니즈를 내 스스로 파악할 수 있는 역량이 생겼다. 이게 여러분 역량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냥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대부분 학생들은 알바나 이런 대외 활동을 했다고 해서 그 활동이 합불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왜? 거기에서 내가 뭔가 역량이나 뭔가 도출한 결과가 없다면 그러면 도출 결과나 역량을 내가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내 스스로 고객 설문지 등을 100장 정도를 작성해 봤고 내 스스로 고객 니즈 분석을 해봤다고 하면 이건 산업 분석, 기업 분석, 고객 분석까지 다 할 수 있다는 역량으로도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포장의 범위가 굉장히 달라지는 거겠죠.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예를 들어 관련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면 제가 지금 설명드린 대로 이렇게만 표현해도 아, 이 친구는 굉장히 우리 회사에 들어오기 위해서 노력했네? 또는 얘는 이 직무를 진짜 하고 싶어 하네? 라는 로열티가 생겨요. 그럼 면접에서 굉장히 내가 유리한 방향대로 끌고 갈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참고 내용은 관련 경험은 없지만 정말 내가 이 회사 입사를 위해서 어떤 제품을 얼마나 많이 구매해봤다 이런 것도 관련
그 연관성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여러분 관련 경험이 없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특히 유통회사나 이런 회사들은 뭐예요? 소비자들 입장에서 많이 써봤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당장 가는 곳이 뭐 당장 뭐 입사를 할 수도 있지만 이 회사 제품을 내가 얼마나 많이 구매하고 써봤냐는 것도 충분히 나의 강점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은 내가 어떤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그 소비자로서 제품을 산 것, 그게 여러분들 중요한 경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 또 경쟁사를 분석하기 위해 나는 뭐 제품 하나를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A 회사, B 회사, C 회사 이 세 개를 사서 나름대로 내가 비교를 해봤어. 이게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씩 풀어드리는 거는 어렵게 하라는 게 아니라 롯데 물론 남은 기간 동안 이렇게 제가 한 그 툴대로 해보는 친구도 있지만 뭐 다음 기업 때도 이러한 산업과 기업 분석을 스스로 해볼 수 있는 역량을 갖추라고 이렇게 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다음 네 번째. 이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서 나는 직접 매장을 30회 정도 방문해서 고객들의 니즈를 파악했다. 1번 내용과 유사할 수 있지만 자 보세요. 인턴이나 대외 활동 관련 유통업에서 꼭 종사하지 않더라도 내가 그 회사에 꼭 가고 싶다. 제가 계속적으로 뭐 롯데 CGV 뭐 예를 들어드리지만 나는 영화관을 갈 때 무조건 나는 CGV 30회는 뭐야 30 CGV를 무조건 방문해. 왜? 나는 좋으니까. 이러한 점 때문에 가고 싶으니까. 그건 나만의 이유잖아요. 그러니까 정량적인 숫자들이 들어가 있는 게 굉장히 신뢰성이 높다는 거죠. 내가 방문한 게 끝이 아니라 뭐예요? 고객들의 니즈를 파악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도출하는 식의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등등 관련 경험이 없더라도 이러한 방식으로 직무에 대한 관심을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역량이 내가 얼마나 뛰어나요가 아니에요. 대부분 신입사원들 역량은 거기니까. 그렇다면 직무나 산업에 대한 로열티를 보여주는 게 기업의 담당자들한테 유리한 포지션을 갖고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항 때문에 지금 고민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가보세요. 네, 현장에 가보세요. 남은 기간. 예를 들어서 롯데슈퍼다. 롯데슈퍼 여러분 마트 그냥 가보면 되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좀 간절한 학생들이면 저 같으면은 이럴 것 같아요. 롯데슈퍼에 가서 롯데슈퍼에 영업관리 담당자를 저 같으면 만나보겠어요. 이게 진짜 중요한 현장 방문이거든요. 그걸 토대로 해서 회사에 대한 이슈를 뽑아온다든지 아니면 현재 매출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든지 아니면 마케팅이 왜 중요하다든지 프로모션을 왜 해야 된다든지 그런 다양한 간접 경험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흔히 경험이 없더라도 나의 의지에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남은 기간 동안 저는 한번 가보라고 저는 추천드려요. 그래서 직무 관련된 강점, 약점에 대해서는 솔직히 나쁜 말 쓰는 학생이 없잖아요. 하지만 이제 약점을 쓸 때는 단점, 강점 같은 약점을 쓰지 마세요.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점은 솔직하게 작성하세요. 근데 그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노력하고 있다. 그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아까 성장 과정 했을 때 이번에 성장 과정 했을 때 제가 영상 올렸잖아요. 그것과 똑같이 결과가 중요하지 않고요. 내가 약점은 난 정확하게 이거야. 근데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노력하고 있어 라는 부분만 정확하게 보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무 치명적인 약점을 쓰면 안 돼요. 난 좀 뭐 대인기피증이 있다. 뭐 예를 들어서 막 스트레스 관리가 안 된다. 이런 것들은 뭐 영업 관리직이나 이런 데는 좀 치명적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좀 주의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팁은 대부분 학생들은 성공이나 실패 경험 있으면요. 제가 뭐 100건의 자소서를 피드백을 하면 99건은 성공 경험의 비중을 되게 많이 담아요. 얘기들을. 하지만 제가 여러분이라면 저는 실패 경험을 좀 더 포지션을 많이 할 거예요. 왜? 남들은 대부분 성공 경험을 많이 보여줄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인사 담당자 분들이나 면접관들이 고지고대로 절대 듣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오히려 실패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나의 페인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 과정에서 내가 뭘 배우고 그 다음을 어떻게 준비하면서 강해지는 모습들을 훨씬 더 진솔하게 얘기한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성장 가능성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꼭 이렇게 쓰세요가 아니지만 방법은 많이 있지만 저라면 그리고 저도 예전에 그렇게 작성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좋은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뭐 4번 문항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뭐예요? 좋아요, 구독. 자, 5번 문항에서 뵐게요.